이제 붓기랑 연관이 있는 게 촉감이잖아요. 촉감. 맞아요. 촉감은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져요? 촉감이요? 수술을 잘해야 되죠. 수술 잘하지. 수술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유인유 성형외과 김기갑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인유 성형외과 사후관리에 꽂힌 물리치료 필라테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혜경 선생님을 모셔서 물리치료랑 필라테스에 대해서 차차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오픈을 하면서 물리치료랑 필라테스를 사후관리에 넣은 이유는 가슴 성형이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의 변화가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예를 들어 뭐 쌍꺼풀 수술 하나는 눈에 실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수술인데 가슴 성형은 기본적으로 300cc짜리 두 개의 물체가 몸에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몸이 적응하고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좀 걸려요. 근데 그거를 몸한테 미리 알려주기는 좀 어렵고 일단 들어온 다음에 야 빨리 적응해라. 이 무게랑 이런 어떤 부피감, 팽창감 이런 것들을 빨리 견뎌내라 하고 사후에 빨리빨리 관리를 해줘야지 몸의 적응이 빠르고 부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목,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것을 도입한 지 그래도 꽤 됐습니다. 3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고 과연 효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그런 운동들을 좀 시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 수술로 인해서 일상 루틴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일을 많이 못 빼는 저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보통은 일주일간은 보정 속옷을 착용하세요. 그래서 좀 압박되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누워있다 일어날 때 좀 가슴 땡기는 통증이나 그리고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좀 무서워서 많이 못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굳어 계신데 일주차 때 저한테 오시면은 좀 약간 타이트해진 겨드랑이 쪽이나 아니면 윗붓기 관리 그리고 팔을 좀 많이 쓸 수 있게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3주차 때 오시면은 보형물 무게 자체가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계속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이나 어깨 운동 그리고 가슴 앞쪽 스트레칭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만약에 가슴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느낀 것들은 일단은 두 가지. 크게는 팽창감. 이제 피부는 한정되어 있는데 커다란 물체가 들어왔어. 일단 출산 수유를 하신 분들은 좀 피부 여유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신데 아주 타이트한 그런 그 진피랑 표피 조직을 가지고 계시고 근육도 타이트하신 분이 가슴 피부는 여유분이 별로 없는데 막 400cc 이상을 넣었을 때 느끼는 팽창감. 팽창감이 들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저절로. 두 번째는 무게감.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물체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뭐 400cc 두 개 들어가면은 800cc니까 800g이라 친다면 거의 1kg에 해당되는 무게를 앞에를 들고 이렇게 수그려서 지내셔야 되는데 일단 팽창감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타이트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운동을 많이 권해주시나요? 보통은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무작정 이렇게 운동을 시키기보다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무작정 해버리면 앞에 있는 조직들이 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어깨 관절 같은 게. 그래서 일단 스트레칭을 또 다른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저항을 주면서 스트레칭을 좀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스트레칭 먼저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등 운동은 이제 보통 등 운동이라고 하시면 막 랩풀다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랩풀다운은 일단 광배근만 위주로 당기는 운동이거든요. 광배근이 좀 많이 타이트해져 있으신 분들도 라운드 숄더가 좀 심하세요. 그래서 광배근 운동보다는 T레이즈라던가 아니면은 Y레이즈 위주로 좀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1주째 와서 잘 따라하세요? 1주차 때는 운동의 가이드 방향만 제시하지 운동은 시키진 않고요.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정도? 맞아요. 이렇게 문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1주차 때는 문 잡고 하거나 아니면 벽 대고 팔 올리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좀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2층에 사후관리 처음 오시면 복도에서 막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몸은 안 움직이면 굳어요 자꾸. 겁이 많으신 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꼼짝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뻣뻣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일주일 내에 혼자 하시기가 좀 무서우신 분들 이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주일째 그냥 돌아다니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정말 이제 소심하셔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나 혜경 선생님이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편이긴 합니다. 요즘은 또 프리저베라는 수술법이 나와가지고 거의 정말 다음날부터 완세를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수술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Early Return to Daily Life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사회인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어떤 나의 그 데일리 루틴을 끊고 일주일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고 직업에 복귀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루틴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금요일 오후에 수술을 받고 토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 이런 수술 방법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리저베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자기 일상을 끊고 가슴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일상이 진행되는 사이에 가슴 성형이 하나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막 중단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가슴 성형을 받고 자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회복을 빨리 해주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칭을 한 1주째를 하는데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 뭐 해외 환자들이라든지 3일째 돌아가야 된다.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빨리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신 프리저베 환자분, 박사님 환자분이셨는데 수술하시고 3일째 때 자기가 너무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수술한 걸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때 볼링을 치셨대요. 볼링이 무겁잖아요. 이거 볼링 치고 한 게임을 다 치고 그때 이제 아신 거죠. 내가 가슴 수술을 했다. 그래서 저한테 해도 돼요?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괜찮으시죠? 이러면서 근데 그 정도로 저 속으로 이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이 잘 됐으면은 3일째부터 어느 정도 동작들을 취해도 된다는데 그러면 집도의 선생님이 이렇게 오케이를 하실 때도 있고 자체 판단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워낙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면은.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도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도 된다는 거를 자기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피드백을 잘 받아요. 나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여기 좀 욱신거리는데 내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걸 아시는데 소심해서 운동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 못 하셔가지고 회복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동해도 돼요라는 질문을 맞아요. 저는 상담 때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혜경쌤이 우리 병원에서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술하고 나서 거의 제일 처음 만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인데 운동은 언제부터 해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대부분 더 여리여리 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 많으니까 보통 제가 여쭤보거든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이러면 지금 안 하는데 그냥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3주차 때 하셔도 된다. 밴드 운동이나 이런 거 하셔도 된다 이러고 한 번은 이제 보디빌더 분이 오셨어요. 진짜 몸이 완전 좋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보통 좀 데드리프트 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무게 많이 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쳐보고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조금 낮춰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사람마다 이렇게 케바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저도 비슷한 대답을 드리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스쿼트를 언제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스쿼트 얼마 드세요? 그럼 뭐 50 드는 사람이랑 100 드는 사람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맨손 스쿼트 먼저 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횟수 올리시고 괜찮으시면은 중량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꼬꼬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진도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빠른 거죠. 왜냐하면은 근육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데 적응만 하면 되는 시기니까. 스쿼트 100 정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남자분들이랑 맞먹는 선수급인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피드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이러면서 안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영 뭐라고 대답하세요? 수영은 한 달 반? 수영은 한 달 반. 그러니까 이게 사바사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 발차기는 1, 2주 내로 가능하다. 골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프는 그래도 한 달? 맞아요. 한 달 안에는 이제 저거를 말씀드리죠. 퍼팅 연습을 많이 해라. 퍼팅 연습 일주일 하시고 그리고 한 2, 3주 동안은 숏게임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이제 풀스윙 하시고 필드 나가시면 스코어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드라이버만 연습하시잖아요. 하지만 스코어를 줄이는 거는 퍼팅과 숏게임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퍼팅과 숏게임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 기회를 계기로 스코어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희망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다녀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 후에 이제 라운딩 다녀와서 제 말씀대로 좀 짧은 것들 연습을 했더니 스코어가 좀 줄었네요 라고 자꾸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풀스윙 언제 하지 이러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짧은 거 연습하면서 이러면 스코어가 줄겠지 하고 즐겁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마사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수술하시고 저는 이제 엎드리는 거 3개월째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엎드려서 이제 마사지를 받게 되면 이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보형물 눌리는 느낌 때문에 약간 숨 막히는 느낌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가슴이랑 이제 배꼽 사이에 이제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 받쳐서 받으시면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보형물 안 눌리니까 그렇게 받으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은 가슴 근육을 좀 무거운 거 많이 들거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대흉근에 이제
작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모은다거나 아니면 민다거나 뭐 이런 동작이 있는데, 운동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벤치프레스나 아니면 푸시업 이럴 때 이제 대흉근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일상생활 할 때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밀 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등으로 민다던가 아니면 발로 발차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받는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랑 가슴 사이에 뭘 깔아도 좋고, 어깨 위에도 하나 깔고 여기야? 이렇게 깔고 하는 게 좋고, 마음대로 엎드려서 그걸 1시간 정도 받는 거는 3개월 이후에, 그것도 사바사인데 저희 병원 이제 마사지 침대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깨 뭉치시고 일주일째라도 그냥 엎드리시고 어깨를 좀 풀어드릴 수는 있고요. 맞아요. 엎드리는 것만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구멍 뚫린 그런 침대를 좀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오셔도 됩니다. 구멍을 이렇게 막았다가 뚫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제작 침대가 있습니다. 통증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주일째 오시면 아파하세요? 진짜 거의 안 아파하세요. 요새는 프리저베도 많이 안 아파하시는데 일반 수술도 진짜 많이 안 아파하세요. 좀 아파하시는 분들 보면은 겨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수술 중에서 피막 완전 제거하신 분들. 그러면 겨절이 밑선보다는 확실히 더 아프죠? 훨씬 많이 아파하세요. 맞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접근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많이 건드립니다. 똑같은 이제 수술자가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밑선 절개를 한다.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럼 당연히 이론상 밑선 절개가 덜 아프고 회복도 빠릅니다. 한쪽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한쪽 밑선 절개를 똑같이 한다면은 당연히 밑선 절개 한쪽이 덜 아프다고 하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겨드랑이 절개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다? 뭐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밑선 절개를 했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덜 아팠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중평면이랑 근막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증이 일주일째.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워낙에 안 아프게 원장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근막하려도 많이 안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중평면이 더 아프다? 요거는 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실력에 따라서 이중평면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통증이 유발되는 요소들을 많이 줄이면서 하면은 근막한만큼 충분히 안 아플 수 있다. 그럼 3주차 오셨을 때는 거의 안 아파하세요, 다들? 진짜 많이 안 아파하세요. 그리고 이제 코 수술 하신 분들 이제 경험을 들어보면 코 수술 진짜 아팠는데 가슴 수술 이 정도로 안 아팠으면 진작 할 걸.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이 정도면은 세네 번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제가 이제 상담 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가슴 수술이 좀 크다고 느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쌍꺼풀 하죠. 쌍꺼풀 하고 예뻐졌으니까 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바로 가슴 성형으로 넘어오시는 이렇게 이제 시퀀스가 짜여져 있었는데, 그런 분들 눈코 하신 분들 가슴 성형 와서 막 걱정하시면은 가슴 성형의 그 통증이나 힘듦이나 이런 회복 기간은 눈이랑 코 사이 정도 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다들 안 믿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코 요만한 거 들어가면 덜 힘드냐 하시는데 그래도 혜경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 그 논리에 좀 맞는 그런 결과네요. 그리고 가끔 가슴 성형을 인생 첫 수술로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요. 눈코 너무 흔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나는 처음부터 가슴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비교할 대상이 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아파요? 라고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막연하게 그냥 두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전 몰라요. 저 정도 아픈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냥 끝나고 하시는 분들 말씀이 대부분 생각보다 안 아프다. 너무 이렇게 겁먹고 오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씩씩하게 운동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잘 따라하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좀 가슴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고급 과정을 갖추시는 분들, 준 전문가가 와서 일주일째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제 강사분들이 먼저 이제 시범을 한번 보이거든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싫어하는데 사실 잘해요. 거짓말. 진짜 뭐 시범 보이는 거 진짜 기똥차게 잘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한 3초 정도 딱 보여주면 딱 이제 회원분들 다 따라 하시거든요. 그 정도 3초 정도는 하셔도 된다.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보여드리는 동작들 보통 처음에는 스트레칭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다 하셔도 된다. 일주일 차 때는 다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1대1 강습을 하는 이제 강사분이다 이러면은 빡센 운동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가슴만 힘 좀 덜 들어가면은 상관없으세요. 일주일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 이런 거는 웬만하면 3주째 때 해주시면 좋고, 보통 요가 매트에서 초기 때 뭐 다대일 수업을 하면은 엎드려서 뭐 등 운동 많이 시키거든요. 엎드리는 것만 좀 그것만 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3주째 오시면은 그 선생님한테는 어떤 동작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등 운동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운동 좀 좋아하시고 이러신 분들 좀 많이 시켰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시키고 있어요. 운동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거의 똑같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수업 언제 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그러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레슨은 오히려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세만 잡아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만 하니까. 근데 그룹 레슨은 앞에서 시범을 보여야 돼. 자기가 어느 정도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룹 레슨이 좀 늦어지고, 개인 레슨은 그래도 작은 사이즈하고 뭐 근막 하나 프리저벨 했을 때 일주일 내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룹 레슨은 그래도 한 2주 정도 안쪽으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붓기가 또 좀 궁금한데요. 사람들마다 일주째 왔을 때 붓기가 다 다르죠. 보통 겨절이신 분들은 좀 붓기가 아무래도 내려오는 게 좀 힘드신 것 같고, 프리저벨은 진짜 가장 붓기가 없는 것 같고, 가장 많이 붓는 거는 아무래도 겨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붓는 체질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붓고, 프리저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약간 조직을 많이 늘리는 테크닉을 중간에 써가지고 이미 많이 팽창시켜 놓고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붓기도 많지 않은 수술이고, 붓기는 결국에는 수술 시간이 짧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쌍꺼풀도 뭐 묶었다 풀었다 하다 보면 문 탱탱 부어요. 계속 탱탱 붓고 잘 안 떠지는 정도로 가게 되는데, 짧게 한 20분 정도, 매몰법 한 15분 정도로 짧게 끝내면 정말 많이 안 붓습니다. 그리고 지혈도 잘해야 되고, 프리저벨은 수술 시간이 그래도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많이 안 부어요. 물론 체질상 정말 이제 잘 붓는 분들은 좀 붓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산책 많이 하라고 시킵니다. 중력 때문에 붓기가 자꾸 아래로 빠지고 다리랑 발이 부으면서 이제 붓기가 다 끝나는 거라서, 누워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붓기는 활동 많이 하시고 걷기 운동 많이 하시고 이러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누워서 자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첫 일주째. 맞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등이 많이 베기거든요. 등이 베겨서 수술 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서. 원래부터 자세가 안 좋아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자세가 좋다고 해서 똑바로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예. 그래서 막 옆으로 누워서 자고 싶은데 언제 옆으로 잘 수 있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는 수술 직후부터 그냥 옆으로 주무셔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불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제대로 놓으면 이 앞쪽 피부가 이렇게 펼쳐져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타이트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불편하시면은 옆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수면 자세 엎드리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체중을 싣고 엎드리지만 않는다면 수면 자세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 편입니다.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 똑바로 많이 못 주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원래 저 똑바로 누워서 자서 괜찮은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붓기랑 연관이 있는 게 촉감이잖아요. 촉감. 맞아요. 촉감은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져요? 촉감이요? 수술을 잘해야 되죠. 수술 잘하지. 수술 잘하는데 수술이 이제 똑같이 된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촉감이 붓기예요. 결국엔 붓기가 있으면 땡땡하다고 느껴지고, 근데 환자 개인의 어떤 체질이 제일 크죠. 피부가 타이트한데 큰 볼륨을 넣고 근육 밑에 넣으면 아무래도 땅땅하게 좀 오래 갈 거고, 3개월 정도 갈 거고, 피부가 뭐 출산 여러 번 하고 야들야들한데 250 정도 뭐 근막하로 넣어주세요, 프리저벨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도 말랑말랑 할 거고, 촉감 차이는 사람마다 사바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촉감이 잘못돼가지고 딱딱하면 한쪽만 그래, 한쪽만 주로. 양쪽 다 촉감이 땅땅한 거는 주로 체질, 원래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바쁘신 분들은 1주째 치료를 못 오시고 1주 이후에 뭐 열흘째는 2주째 물리치료 오시는 분들이 있죠. 첫 물리치료를. 네네. 그러면 조금 더 몸이 굳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수술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오늘 엎드려도 돼요? 맞아, 이렇게 맞아. 말씀을 하시는 경우. 이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살만하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은 3일차에 오늘 관리받으러 가도 돼요 막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2주차에 오시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2주째 경과 보고 프리저벨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과나 이런 것들을 흉터도 그냥 알아서 연고 바르시고, 그렇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는 합니다. 사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자주 오셔도 괜찮아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정말 이제 뭐가 잘못돼가지고 급히 조치를 취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주 오셔서 관리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희경쌤은 결론적으로 회복을 빠르게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액티브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붓기랑 아까 전에 박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붓기 빠지는데 가장 좋은 건 일단 혈액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돌아다니고 좀 액티브하게 하는 게 훨씬 붓기도 빨리 빠지고 회복도 빠른 것 같습니다. 나는 성향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E보다 I가 회복이 좀 느릴 것 같아. 성격도 그렇고. 괜찮아요 원장님 하고 이렇게 맑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회복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엄청 빠르시겠네요. 나? 난 수술 안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혜경쌤도 성격이 밝고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1주째 물리치료 오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힐링존이죠, 힐링존. 그래서 저희는 그 1주째 제일 먼저 만나는 직원으로 제가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나의 그 취지, 과연 물리치료랑 필라테스가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가 이제 우리 병원 한 2, 3년 됐잖아요. 이게 없으면 과연 사람들이 가슴 수술을 조금 더 불편해할까? 꼭 있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유는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진 않겠지만은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프리저베가 우리나라 런칭된 지 뭐 얼마 안 됐지만 60대 분들도 첫 수술인데 많이 하시잖아요. 성형번 외로 오십견 환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소스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고마워하시거든요. 제가 그 환자분들 어깨에 이렇게 말려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가슴 성형을 받으면은 이게 좀 심해질 수도 있는데 성형을 받고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이 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가슴도 생기고 어깨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혜경쌤한테 찾아가서 열심히 배워라 라고 말씀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병원을 오픈하면서 의도했던 물리치료랑 필라테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가슴 환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이 치료해 보신 물리치료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사전에 얘기를 맞춘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가슴 성형 하는 병원 중에는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해드리는 병원이 유일하다고 보니까 좀 사후에 회복이나 이런 게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관리를 좀 더 여러 가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로 좀 다양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